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만 되세요.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험 친 것 좀 어땠습니까? 느낌이? 그 정도면 할만합니까? 그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일부러 맞춘 게 뭔가 하면은 조금, 우리 작년 시험 어떤 출제 정도 난이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풀어보시면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천재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푸시면, 조금 보는 시험 달라질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고 갑니다. 자, 일단 지난주 했던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요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할 게 부동산 특성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첫 번째 해보자고 이제 기억나는 거요.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이게 뭐죠? 같은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죠. 자, 이제 생각나는 거. 자, 해보죠. 위치 고정성 관련된 된 거, 생각나는 거. 지역. 또 국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약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지, 지역, 부분, 하위 다 같은 말이죠. 자, 또요. 또 생각나는 거. 부동성 생각나는 거? 임장활동. 오케이. 임장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뭐 들어야 됩니까? 정보가 차야 되지? 그죠? 또? 외부 효과. 그러면 같이 올 게 지역 환경. 또요? 알았습니까? 자,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또한 야채 뭐가 있습니까? 시장 관련된 몽땅 다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영속성 가볼게요. 자, 일단 영속성 첫 번째 감가 안 되는 거지. 안 된단 말은 물리적 감가 안 되는 거지. 저기 경제 감가 돼서는 됩니다. 그래 하시고 파괴 안 되겠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는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영속성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련된 말이 있죠.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시간 하면 결국은 장기 반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재고, 신규. 그리고 있죠. 항상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있죠. 미래에 대한 개념 반드시 이건 전부 다 영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또는 장래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어떤 물건 자체 미래에 있어야 된다고. 요 분필은 소모되는 거잖아.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죠?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영속성은 항상 이런 말이 무조건 하면 몽땅다. 이건 영속의 시기만해서. 또 우리 가치란 개념, 가치. 자, 가치 개념도 있고 또 가치 뭐요? 보존력 요소하다. 그죠? 그리고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소유이익과 무슨 이익? 소유란 건 가격, 사용은 임료. 그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그러니까 요건 이용 대가, 요건 처분 대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죠. 부동산은 임료 줄 수 있다. 분필은 임료 못 준다. 부동산은 이 처분할 수 있다. 분필은 처분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소모되냐 되지 않냐 그 차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실상 할 말이 제일 많은 게 있죠. 자, 첫 번째 이거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토지는 공급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간척이나 매립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첫 번째. 예외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고 물리적 공급 행위도 아니고. 자, 반대로 이용전환이죠. 같은 말이 뭐 경제적 공급. 같은 말이 뭐죠? 용도적 공급이죠. 이를 좀 정리해 보시면서. 자, 참고로 물리적 공급 무슨 곡선? 수직 곡선. 예, 경제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보니까 토지는 전체 측면 절대 증가되지 않겠지만 그 반대로 개별 용도, 즉 용도 측면에서는 토지가 증가될 수 있다고 오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땅은 토지는 부족하죠. 자,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올 수 있는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부족한 만큼 희소성이 크죠. 그런 결과 독점이란 말 쓸 수 있겠네? 독점. 그러니까 공간적 독점, 독점적 소유욕. 희소한 만큼 땅값은요. 그러니까 집가, 지대 개념이 나오겠네?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토지가 집약적 이용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이 세 개. 그거 2배 보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또는 토지 공개념 이론적 근거도 부정성이고. 이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 개별성은요. 개별은 결국 다 틀린 거죠. 틀리다 이 말이 기본적인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은 물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안 된다, 대체 안 된다, 정보 수집 어렵다, 가축에 곤란하다. 이런 거 좀 아시고요. 또한 같이 개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죠.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 주어진 땅은 여러 개 용도를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네, 체유효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된다. 이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가격에 대한 다원설, 경제 공급 가능하다, 이행과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예, 부동산 분류. 자, 이 분류를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용도 지역 분류가 있죠. 용도지 어떻게?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 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 도시는 다시 크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로 구분합니까? 도시 땅? 주, 상, 공이지. 주상공,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녹지. 상업은 다시 크게 4개 있죠. 요거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자, 주거적이 중요한 주거는 다시 뭐 있습니까? 여기에 3개 있죠. 일반, 얘도.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전용 또는 준주거. 일반 3개 있는 것 같은데? 예, 1, 2, 3종. 자, 일종이 뭐죠? 저청, 중고청. 그죠? 여기 전용이 중요합니다. 자, 전용은 크게 2개 있지. 1, 2종. 일종이 뭐지? 단독. 2종이 공동. 자, 공동만 기억하자고요. 연다세기. 아파트죠? 몇 층? 5층. 일단 공동은 기본이 4층입니다. 그래서 요 두 놈 4층이죠. 근데 4층인데 차이가 뭐 있습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얘하고 4층 있지, 단독에서? 다 사촌, 다가구. 얘는 요건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지. 몇 층? 층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얘 동생이 있지, 다중주택. 이건 똑같이 층수 같은데 면적 차이지. 반, 330. 이걸 좀 정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지목이란 게 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요, 이런 어떤 이 표를 자꾸 만들어 보겠다고. 핵심만.
다 적지 않고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수첩에다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겠다고. 그래서 모를 때 책을 찾아가면 된다고 사실은요. 자, 지목은 중요한 게 하천, 국어, 유지지. 하천, 물이 흘러간다는 거지. 이걸 한자로 뭐랍니까? 유수가 일간이 말하면 고대가 하천이라고. 국어는 또랑이죠. 또랑은 제일 먼저 둑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수로가 있어야지. 인공적인 둑과 수로가 있을 것. 그 다음 유지는 이 담겨질 유자지. 저장될 유자야. 뭐가? 물이.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거나 저장돼 있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활동상 분류.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게 후보지, 이행지죠. 후보지는 용도, 즉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란 말 들어오죠,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필지와 획지. 키워드만. 자, 필지, 요건 뭐요? 지번, 권리, 법률, 등기, 등록 단위. 획지, 가격, 경제, 부동산, 학적 단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대. 건부지지?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이용할 거거든? 여기 뭐라고? 나지. 건물 지었는데, 보니 여기 건물 지고는 빈 땅이 주고, 요 빈 땅. 여기 뭐라고? 공지, 그죠? 공지. 자, 따라서 이 두 개 이제 비교하셔야 되죠? 원칙은 나지는 항상 기본 전제가 채 유형을 전제로 평가하지. 그럼 결과 원칙은 둘 중에 누가 더 비쌉니까? 이걸 건보지는 나지에 비해서 뭐 한다고? 가격이 감가되는 거지. 거꾸로 예외적으로 보니까요. 건보지가 더 비쌀 수도 있죠. 여기는 예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가 나면 항상 뭐뭐에 대한 규제가 아까 우리 문제 푼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항상 나와. 설명이 쫙 들으면요. 다른 건 절대 보지 말라고. 오직 요 하나만 딱 보라고. 다른 건 장난칠 문구가 없어. 그 문구는 항상.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건보 감가 건보 정강 무조건 뭐 있습니까? 요것만 이 문구가 없지. 이런 문구가 없어. 없으면 다 맞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나오던 규제가 완화된 데 쓰면 안 돼.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보니까, 우리, 법지 빈지 할까? 법지는 등기상 있고, 빈지는. 자, 활용 실익이 중요한 거지.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우리 맹지. 맹지가 뭐죠? 도로와 연결 안 된 땅. 겁에 보니까 좀 조심할 건 휴한지가 있지. 자, 휴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 이건 휴가 가는 거지. 휴가 간다면 땅을 뭐요? 지력을 높이는 거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포락이란 말 뜻이 뭐요? 포락. 무너져 내린 땅. 하천 박힌 땅 이 말 뜻이요. 자, 그 다음에 한계란 것은 마지막 이용되는 이 말이요. 한계전이니까 마지막 이용된 땅이지. 그러면 지금 속에 한계전 대부분 뭐 있어요? 이건 대부분 다 도시 있죠. 도시 땅은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지에서 마지막 이용되는 이 말은 가장 멀리 있는 거지. 가장 멀리 있다서 다른 말로 최원방권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자, 일단 그런 점 정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부동산 개념. 복합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우리 말로 합친다. 이런 말 뜻이지. 복합 부동산 나 있어. 뭘 합친 거요? 부동산 합친 거지. 그죠? 부동산이 뭔데? 토지와
정착물을 합친 거죠. 합쳤다 이거 보통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로 결합된 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 합친 거지. 그죠?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기술, 경제, 법. 개념을 합친 거. 같은 말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갖다가 개념 합친 게 뭐냐? 복합 개념. 자, 기술 측면이 있죠. 기술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이란 것은 말로 해볼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경제는 뭐 있습니까? 네,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법은 크게 두 개 있는데 민법은 뭐라고? 협의. 얘는 뭐라 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협의에다가 뭐 포함된다고요? 오케이. 자, 얘는 정착물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큰 의미 같지만. 자, 우리 토지, 이거 마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한 적 있을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삼창 공간인데, 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예요. 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뭐로 판단할래? 기술과 경제, 법률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된단 말이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기억납니까? 네, 그 말 같이 연결하셔야 돼. 사실은 정착물이 중요한 거죠. 자, 얘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두 개 차이 있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얘는 계속, 항구적,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얘는 일시적. 정착물 크게 다시 두 개 구분되죠.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 분리되어 있는 독립. 그래서 자, 건물 어디 속에 포함된 건물? 독립. 자,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어. 그 다음에 명인방법 취했어. 독립이 조금 마시고. 자, 다시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 없대. 일시적이지, 그지? 동산. 가식적인 수목도, 경작된 수확물도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나머지 몽땅 다 예지밭.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세 개 했지. 저기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 특성 하나, 부동산 분류 하나, 부동산 개념 하나, 네 번째 공간. 공간은 항상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삼창 공간 내수익권이죠. 그죠? 이렇게 지중권 3개 있는데 일정 경계 범위까지 내수익권 범위 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정 경계 범위는 공공이용 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항공기 통행권, 전파 발차권. 그지? 그 다음에, 자, 사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사적 공중권,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이야. 일단 지중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보니까 사적은 결국 뭐예요? 토지 구성물이지? 그죠? 미채굴된 광물은 뭐 있습니까? 이건 공적 속에 포함되는 거지. 아, 여러분 이거 우리 공법 시간에 이거 배웠죠? 결합 검축물. 배웠습니까? 이거 중요한데? 다른 데가 이 강의하는 분은 좀 이상하게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던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TDR과 비슷한 거야. 한국인 TDR 못 하거든요. 근데 아주 유사하다고. 자, 우리 도심, 여기서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우리 도심 재생 한 목적이 있어. 우리 옛날에 이 지역이 보세요. 이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었지. 그죠? 낙후되면은 과거에 이 지역은 뭐 있죠? 재개발했지. 그죠? 하면 건물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건물이 좋아진 것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집값은 올라가면 여기 살고 있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동네 살 수 있어 없어? 네? 집값 비싸대. 갖고 내몰리는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이게 다른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야, 이게.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야? 사실 목적이 이 지역을 재개발시킨 목적은 기존 주민 살고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여줄 목적이거든, 사실은. 근데 오히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으면 오히려 신흥계층만 계속 돈을 벌게 해주고 기존 살고 있으면 결국은 이런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있으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 자, 도시재생인데요. 자, 이건 뭐 보통 도심재생 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요 지역이 있으면 특정 지역은 굉장히 압축된 개발을 시킨다고. 요 지역은 단지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보존하면서 단지 뭐 있습니까? 뭐 도로 등 뭐 약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원래 이 지역은 집을 짓는 게 압축된 값을 시키는데, 자, 재건축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10층 건물 짓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요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죠. 20층 건물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보통 원래 공법에서 20% 할 수 있는데 일단 가보자고. 자, 여기 있는 더 짓게 해준 거지. 결국 이 말은 뭔가 이 지역은 개발 지금 못하고 있잖아. 요 지역 좀 주민들 그만 피해본 거 아니에요? 피해본 것만큼 개발권을 갖다 뭐 있으면 얘가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사게 만들어서 여기 뭐 있으면 이런 높은 건물 짓는 거예요. 대신에 요 개발권 팔았죠? 팔았으면 중요한 건 뭔가 우리 T대로 뭐 있습니까? 당사자끼리서 매매하지.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결합 건축물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개발권 국가가 뭐 있어 얘한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판다고. 그건 개인끼리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다음에 뭐 있으면 국가가 이 돈 챙겼지. 돈을 챙겨가지고 여기 있는 보존적인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공장 등을 만들어주고 주차장 등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지역에서 뭐 자기 일을 하면서 계속 살게 해주게 만들어진 뭐냐고 이게 도심재생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도심재생 한결과 뭐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도심재생이 가장 기본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특정 지역의 보존함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손해본 걸 개발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얘한테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있습니까? 국가가 이 지역 주민한테 어떤 혜택들을 주면서 계속 유지해주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도심재생이라고. 이런 걸 다른 말로 결합건축이에요. 그러니까 T대랑 간 차이 있어요. T대는 뭐 있습니까? 개인끼리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하고 서로 매매돼요. 그러니까 공적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좀 이상하게 설명성이 끼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이런 설명성이 있더라고. 옆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두 개 있으면 얘는 집을 못 짓고 얘만 짓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동네가 좀 달라. 같은 동네지만. 근데 이거 참 좋은데 내용은 참 좋은데 있죠. 참 이 실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만 아직 실행을 해본 동네는 없어 보니까 가장 큰 게 있죠. 이 개발권을 얼마 주고 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개발권 가치 얼마 있냐 이거 누가 측정할 겁니까? 못해 이거. 평가사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 TDR은 무슨 권리라고? 공중권. 그런 다음에 집표권은 제일 중요한 게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지. 그죠? 자, 물을 사용할 권리가 용수권인데 용수권은 유역주의와 선형주의. 유역주의는 항상 누가 먼저 형평성에 분배받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사람이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 근처에 있는 유역권 지역 사람의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 말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데 물 밑에 있는 물 밑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그죠?
개인 간일 때 원칙은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은 어디까지? 중앙이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가장자리죠. 이거 좀 정리하시고 지중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나라는 전부 다 개인에게 인정해준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죠. 한국은 일부만 인정하다 보니까 미채굴된 강물은 내소유권 속에 포함될 수가 여기까지만. 자, 일단 그렇게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은 30페이지로 갑니다. 자, 30페이지 수요 공급을 할 건데 우리 항상 계론공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테마별로 묶어서 공부한다. 순서 있냐? 순서 절대 없다. 어떤 것보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겁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 거기 현재 몇 장이지 이게? 1장에 1절에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곡선상의 이동과 요거 먼저 공부하라. 요거.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대체제 보완제. 두 번째 공부할 거. 세 번째,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번째 공부할 게 유량과 저량. 이런 순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다른 건 아주 잘 알고 있어. 예? 알고 있는, 여기 보세요.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 이 내용을. 모르면 결국 뭐 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막 1절 통으로 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딱딱 끊어보시면 무조건 이거 먼저 기억하고, 요거 알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요하니까 이런 순서로 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만약 앞에 있는 1번을 모르겠다.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확실히 알 때까지. 그러니까 최우선 공부할 게 곡선상, 곡선 자체입니다. 자, 하여튼 지금부터 하여튼 그래 나갈, 계속 그래 나갈 겁니다. 이미 기본적인 뭐 있습니까? 내용은 좀 알고 있다 갔으니까, 가정했으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맨 먼저 갈려 1번. 개념. 자, 개념 볼게요. 개념 첫 번째 보니 개념 갑니다. 앞에 나온 게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순에서 해당 재화의 구매 또는 뭐 있습니까? 판매 하고자 하는 욕구지. 자, 봐볼래 이제. 내용을 다른 건 다 버리고 있죠. 쭉 가서 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욕구. 그건 딱 두 개만 기억하자고요. 참고로 있죠. 요 질문 가끔 뜨는데 결론. 얘는 정답 절대 관계없다. 무조건 맞는 질문 나온다. 이거요. 핵심은. 자, 이때 요거 합니다. 이때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있고 그 반대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이 있는데 어떠한 수요 또는 공급만 취급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는데 가볼게. 자, 차이점 이겁니다. 뭐뭐 할 의사와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결론. 일단 수요 측면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현재 원주시에 30평 있는데 얘가 매매 가격이 한 4억 정도 매매된다 이거예요. 근데 잠재이든 유효이든 둘 다 공통점은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수요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살 능력이 되죠? 이런 걸 닮은 유효수요고 거꾸로 잠재는 이 돈이 없는 결과 사지 못한다. 이게 먼저 잠재수요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내가 현재 우리 Q란 게 양입니다. 좀 다겠는데 요 D란 게 수요거든? 그래서 수요량인데 수요량을 측정할 때 어느 범위까지만 포함할래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세요.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 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대. 이거 잠재 맞지? 지금 돈이 없어. 앞으로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얘까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한다. 이건 논리상 모순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으면 수요량을 측정한 항상 어떤 수요만 측정합니까? 유효 수요 있는 양만 측정한다. 그 말 뜻이에요. 따라서 이건 절대 잠재수는 관계없는 건데 그러나 이 질문 항상 나오면 틀린 말 절대 못 내. 절대. 자, 바로 문제 풉니다. 예, 문제 32페이지. 1-1부터 1-4번까지. 자, 가볼게요. 1-1 보니까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본 거 잘 찾아가라고 이제. 할, 어사와 능력 있는 수요량이지, 수량이지. 다시 1-2번 가보니까 수요량은 어떤 수요만? 구매, 어사와 구매 능력 있는 양을 말한다. 그래서 1-3번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으면 한국에 우리 항상 수요는 보니 쭉 뒤에 나있죠? 유효 수요만 취급하겠다. 1-4번 가보니까 공급량도 주어진 가격 순에서 최대한 뭐 있습니까? 만들 양입니다. 다시 그 수요량은 뭐예요?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한 살량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자주 가끔 시험 나오지만 정답은 전혀 관계없는 지문 이렇게 하시라고. 자, 실상은 다시 보세요. 진짜 중량은 누구냐? 예, 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회부터 26회까지 매년 한 문제 따박따박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 이제 요걸 좀 정리하면 우리 플로란 말과 그 반대에 뭐가 있죠? 스톡이 있죠. 플로란 말 뜻이 뭐예요? 흘러가는 양이지. 스톡은 담겨져 있고 축적되어 있고 저장된 양이지. 이런 걸 뭐랍니까? 저량이라는 명을 쓴다고. 다시 요거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이런 유량이란 말이 이게 유량입니다. 자, 여기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예?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흘러나오지. 흘러나온 양이 이게 유량이라고. 그런 게 밑에 물을 담았어. 담겨진 양이 있지? 이게 저량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다시요. 유량은 항상 있죠. 그 양이 많다 적다 측정할 때 있죠. 봐보세요. 강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 흘러간 양이 보니까 10,000톤 정도 흘러갔답니다. 그럼 이게 많다 적다 표현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앞에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1년 동안. 이 말 들으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 장수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은 기간이지. 거꾸로 저량의 말 뜻이 뭐냐? 여기 있는 이 물컵이 있죠. 물컵이 현재 담겨진 양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 담겨진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나오는 게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가끔 이 말 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공부하실 때 나 같으면요, 이 둘 다 절대 공부 안 해. 둘 중에 한 개만 딱 암기할 거예요. 왜? 그 반대는 반대니까. 훨씬 더 편한 게 누구냐? 얘가 더 편합니다. 왜? 암기하려면 얼마 안 되니까. 응?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원주시청에서 매년마다 발표하거든.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는데 재고가 얼마다. 이래 말한다고.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진 거 뭐 있으면 1년 동안 지어진 거지? 1000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재고란 게 보니까 100세대가 있더라. 요건 뭐예요? 특정한 시점이나 말인 거 아닙니까? 설마 1년 동안 재고 100개 말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재고는 특정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신규란 건 지난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1년부터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신규 주택은 항상 뭐 이건 반대 재고 주택은요. 내려가셔야 돼. 재고 주택량을. 자, 그거 이후에 제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시 가격이나 자산 남은 이게 전부 다 저량입니다. 또한 야치 인구가 남은 이건 저량이라고. 반대 거꾸로 자, 우리 가격 반대말이 뭐냐? 월세, 임대료, 토지용 대가 뭐요? 지대. 이런 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자, 또한 야치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득 같은 말 뭐죠? 월급이지. 임금, 수입이다. 이런 건 전부 있습니다. 몽땅 다 유량이랍니다. 또한 야치 우리 끝에 있죠. 요 말 나오지. 량이란 말. 단 조심할 게 있어. 요건 아니야. 요것만. 나머지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매매량 몽땅 다 유량.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혹시 처음 보는 글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앞에다가 이제 무조건 얘는 연, 월 이걸 집어넣어 보라고. 그럼 분명히 말되게 돼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말 안 되게 돼 있다. 안 되면 여기다 뭐 현재란 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때 무조건 말되게 돼 있거든요. 해볼까 이제? 자, 갑니다. 예, 주택 가격이 4억이랍니다. 1년 동안 4억이다. 현재 4억이다. 현재 훨씬 더 깔끔한 게 뭐죠? 현재지. 나 자산이 현재 10억이 있어요. 1년 동안 10억이 아니고 현재 10억이지. 자, 여기 있는 원조시 인구 60만인데 1년 동안 인구 60만 이 말과 현재 60만 훨씬 깔끔한 게 현재지, 그죠? 그렇게 자꾸 정리하시라고. 요건 뭐요? 월급이 말이야. 연봉이 말 아니야? 그죠? 월임대, 연임대지? 그죠? 이제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요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 포맷 하나. 첫 번째.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3이죠. 3 자, 3-11부터 3-17까지 이거 묻는 거예요. 17까지가. 자, 3-11 가볼게요. 물었던 게 저량에 해당되는 물었죠. 자, 기억의 소득. 유량이지? 니은번에 앞에 연간 나 있네? 디귿번에 월 나 있네? 니은번에 월 나 있네? 그 다음 미연번에 뭐 있습니까? 자산 또는 가치는 저량이지. 3-12 갑니다. 1, 2 가보니까 유량에 해당되는 거 물었죠. 기억의 지대 유량.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자산 저량. 디귿번에 인구 저량. 리을번에 양 나 있지. 무조건 유량. 그 다음 미연번에 소득 유량. 비연번에 재고 오케이 저량. 자, 3-13 갑니다. 13 가보니까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앞에 일정 기간 남은 곳 이건 유량이지. 5척은 3-14 갑니다. 저량 나와 있다. 시점. 1호 갑니다. 예, 저기는 유량 나와 있다. 기간이죠. 16 갑니다. 재고 또 저기 있는 자산가치 나 있지. 저량. 17 갑니다. 거래량 신규 나 있죠. 유량. 이런 걸 시험에 제일 많이 냅니다.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문제 묻는 거. 다시 여보세요. 이제 패턴을 빨리 좀 기억하시. 패턴을 니은번 이런 시험 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예, 주택이 존재하는 양. 요걸 가지고 번역하는데 유량의, 저량의 수요, 공급, 양인데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걸 시험 낸 문제에서. 자,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항상 기간과 시점이 있는데 기간은 유량, 저량. 유량이고 시점은요? 이런 거요.
이때 보니까 다시 우리 보유한다는 말과 있죠. 존재가 있는 보유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양이라고. 보유하고 싶어하는 양. 따라서 이건 수요 개념이고 존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공급 개념이에요. 연결하면 이 말 아닙니까? 기간 나와 있으니까 유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 나와 있으니까 뭐 됩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이 말은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문 뜨면 잠시만요. 이 발음에 이 말을 그냥 써붙이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자, 연습합니다. 연습하자고. 자, 우리 문제 갑니다. 33페이지 3-2부터 3-2. 자, 3-2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자, 일정 뒤에 시점 나 있지. 시점 같은 말 저량. 그 다음에 존재 나 있죠. 존재 같은 말 뭐 있습니까? 공급.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 3-2 가볼까? 일정 뒤에 시점 나 있지. 시점 같은 말 저량. 보유 같은 말 수요.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 3-2, 3 가볼까요? 일정 뒤에 기간. 기간 나면 유량. 존재 나면 공급.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거 글자 따라가시라고. 그래서 유량의 공급량이죠. 3-2, 4 가면요. 일정 뒤에 기간 나왔으니까 유량이고 보유 나왔으니까 수요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앞으로 시험 나면 내가 봐서는 3-3번. 3-3번. 그게 시험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포맷.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이겁니다. 앞에 지문이 현재냐 아니면 뭐 지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 말 나옵니다. 자, 현재 같으면 뭐지? 현재 1년, 한 달, 1시간 이건 저량이지. 유량이지? 이걸 먼저 구워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뒤에서 수요 공급은 따라가시면 돼요. 물론 보유가 나오면 수요고 존재는 뭐 됩니까? 공급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답을 찾으라고. 그러면 자 일단 3-3번 가볼게요. 자 3번 가보니까 만약에 뒤에 뭐가 있죠? 현재 밑에 일단 저량 써놓고 저량 1,500만 채가 공급되었다. 존재나 있죠? 빈집 100만 발생했죠? 그럼 나머지 다 팔린 거 아닙니까? 팔렸다 이 말이 결국은 산 거예요. 1,400을 샀겠네. 칠판 볼래요? 자, 번역해볼까? 저량의 수요량은 1,400. 저량의 공급량은 1,500입니다. 만약 그 질문상에서 현재란 말 대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시험 나오면 이거 맡기는 거지. 뭐로? 유량으로.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여기 다요. 나오는 패턴 딱 3개. 저와 같이 유량과 저량에서 어떤 예가 수식에 포함될 것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내가 봐서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문 한 개 딱 띄울 거니까, 문제는.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제 수요 공급을 다시 할게요. 좀 쉬었다가.